밝혔습니다. 그 배달이라는 우리 사회에서 물류라는 게 상당히 큰 영역인데요. 그렇죠. 파괴력이 상당히 클 것 같은데 또 이런 가운데 주말에는 또 대규모 촛불 집회까지 그렇습니다. 또 예고하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일 날도 있었어요. 지난 20일에도 20일에도 예. 1차 일본 불매 및 아베 규탄 1차 집회가 있었고 27일 오후 7시에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차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아마 우리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어떤 분노랄까요? 일본의 이런 잘못된 행동에 대한 어떤 분노감을 표출시키는 그런 집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면은 저희 뭐 뉴스룸 보도에서도 일본 현지 취재를 통해서 중소 도시들에서는 한국인 관광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보도를 네. 전해드리고 전해드리고 있었는데 또 이런 가운데 또 지자체들 연합체죠. 뭐 시장 군수 협의회에서는 일본의 어떤 관련 재료, 공사 재료를 뭐 인허가부터 좀 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실질적으로 지자체 간의 교류 차원에서부터 따진다면 파괴력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요? 이게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권한 중에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이 있겠죠. 인허가를 예. 할 수 있을 테고 그 인허가하는 과정에서 안에 어떤 부품이나 재료가 들어가는지를 확인하게 네. 될 텐데 여기 일본 제품이 있다면 이거 불허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지금 원주시장, 원청목시장부터 시작해서 여러 지자체에서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네.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커 보입니다. 공무원들의 일본 출장도 자제하겠다. 그리고 또 그 외 건설 시장뿐만 아니라 IT 산업에 있어서도 일정 부품이 들어가는 부분이 예. 있다면 일본제 부품이 있다면 이것도 체크하겠다라는 것인데 이게 사실은 중앙 정부나 국회 차원의 어떤 이 움직임보다 지자체는 훨씬 유연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그렇죠. 있거든요. 정부 대 정부의 대립이 그렇죠.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파급력이 더 클 것으로 보이고 직접적인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불매 운동에 이어서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크게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해당되는 일본 맞상대가 되는 일본 지자체에서도요. 그런 어떤 여론을 중앙 정부에 뭐 전달하는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닐까 그럼 싶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일본 기업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정부에 대해서 이런 대응을 하는 것이 우리 기업들도 죽게 만드는 예. 요소다라고 강력하게 항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불매 운동들이 결국은 일본의 주민들이나 일본의 사업가들이나 기업들에게도 파장을 일으켜서 그 사람들이 결국 아베 정권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